저는 극악의 3편부터 최근 절편까지 10년 넘게 수능 영어 공부한 장수생입니다. 단순히 1 나왔다고 입턴 게 아니라 푸는 족족 20분 남겼어요. 존나 고인물이란 소리죠. 그리고 오늘 고인물이 실제 수능장에서 써먹는 문제별 행동 강령을 풀겠습니다. 영상 다 보고 3모 4개년 출력해서 행동 강령 그대로 연습하세요. 그랬는데 점수 안 올랐다? 내주세요. 오마카세 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8번 편지 글은 쿠션 화법을 써요. 초반에 쓰레기 정보를 밑밥 깔다가 중간 이후에 정답, 목적 문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 초반부는 이해만 하며 빠르게 읽고 지문 중간에 목적을 드러난 문장을 찾으세요. 그 목적 문장 어떻게 찾냐고요? 목적임을 알려주는 단서 시그널이 매년 반복돼요. 목적 단서 첫 번째, however, but과 같은 역접접속사 뒤. 두 번째, A 해야 한다, A가 좋다라는 당위성 표현.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세 번째, 명령문, 요청문, 청유, 권유 문장.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번째, 회사 입장에서 안내, 공지, 통보하는 표현. 예를 들어 요런 거. 다섯 번째, 당위성, 추측성 조동사 포함된 문장. 19번 신경. 시간도 없는데 설마 다 해석하게요? 여기서 시간 아껴야 합니다. 신경 문제는 내용 이해보다는 신경을 드러내는 직접적 단서, 표현을 찾으세요. 그게 뭐냐고? 짠! 현행 수능에 많이 나온 신경 표현 위주로 총정리했어요. 왼쪽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 오른쪽은 긍정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지문에서 해석된 문장 한두 개 잡아서 이 중 어떤 신경을 나타내는지를 판단하세요. 아, 그리고 신경 변화 지문은 중간에 한번 감정이 바뀌어요. 지문 중간에 줄 그은 다음 뒷부분부터 읽으세요. 뒤에 신경 먼저 파악하면 앞부분 읽을 필요가 없어서 1트 안에 선지가 풀릴 수도 있어요. 20번 주장 지문. 주제를 잡는 게 기본인데 필자가 대놓고 중요하다고 튀는 시그널을 찾으세요. 쉽게 말하면 필자 입장에서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단서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역접 접속사. 역접 바로 뒤에 주장이 나오는 패턴이죠. 그런데 최근에 역접 문장 어렵게 준 다음 그 다음 문장에서 쉽게 표현한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역접 바로 뒷 문장 혹은 뒷뒷 문장까지 챙기세요. 두 번째 단서, 이런 당위성 뉘앙스 나오면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혹은 대놓고 important, ideal 같은 중요하다라는 표현 쓰면 빼박 정답이죠. 세 번째 단서, 주장, 명령, 권유, 청유, 요구 표현도 정답과 매우 직결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번째, 엔드 포커스 이론에 따라서 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지문 뒤에 배치시킵니다. 초반에 밑밥 깔아놓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뒤에 배치시키는 형식이죠. 다섯 번째, 초반에 대중의 생각, 통념, 프로그램 나오면 아, 뒤집어지겠네 예측하세요. 분명 뒤에 but, however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역전 문장이 주장이겠죠. 여섯 번째, therefore, thus, in conclusion처럼 앞에 논의를 모두 집약하고 갈무리해주는 문장이 최종적인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21번 밑줄 유형은 소거법 개빡세게 적용해야 하는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선지 풀기 전에 주제를 PQ 형태로 잡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밑줄을 빈칸이라 생각하고 들어갈 말이 P인지, Q인지, PQ 전체인지, 나 P인지, 나 Q인지를 판단하세요. 즉 밑줄에 대해 먼저 기준을 세워놓고 선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답 선지를 소거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정답 선지를 남기세요. 요즘 선지 오답 패턴이 그럴싸한 표현 다 들어가서 마치 정답처럼 보이지만 딱 한 단어 때문에 오답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지 한 단어 꾹꾹 눌러 읽으세요. 아, 주제 PQ로 잡는 법은 제 행동 강령 영상 6개 다 올려놓았어요. 22, 23, 24번 요지, 주제, 제목. 제발 선지 고르기 전에 주제를 본인 스스로 잡으세요. 주제는 무조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타입 1, P이면 Q이다 명제꼴로 상이한 개념 덩어리 2개로 구성된다. 타입 2, P 한 덩어리에 대해 구체화시킨다. 주제, 기준을 스스로 잡아놓고 선지를 고르러 가세요. 정답률 떡상합니다. 그리고 오답 선지에 얼추 그럴싸한데 딱 한 단어 때문에 틀리게 만들거든요. 조심하세요. 요즘 평가원 이 패턴 존나 냅니다. 25번부터 28번 일치 불일치. 맞추는 건 당연하고 졸라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1, 2번 선지부터 풀지 말고 5번 선지부터 역순으로 판단하세요. 1, 2번 정답 거의 안 나옵니다. 먼저 25번 도표. 1단계 도표 그림에서 볼드 처리된 이름이랑 집단 분류군을 먼저 확인하세요. 2단계 1번 선지 이전에 도표 설명한 문장까지는 읽으세요. 안 읽고 5번 선지 냅다 풀면 이해가 안 가서 가끔 뇌정지 옵니다. 3단계 5번 선지 넘어가서 선지 하나 읽고 도표 그림 확인. 또 4번 선지 하나 읽고 그림 판단. 5번부터 역순으로 선지 하나씩 판단하세요. 그 다음 26번 글일치. 얘도 글 순서랑 선지 순서가 동일합니다. 5번부터 선지 먼저 읽고 지문 뒷부분 가서 일치 여부를 판단하세요. 꿀팁, 선지에 숫자나 고유명사 나오면 지문에서 냅다 그것만 찾으세요. Why? 얘네 눈에 잘 띄어서 선지 근거를 바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27, 28번 안내문. 얘도 글 순서랑 선지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5번부터 선지 하나 먼저 읽고 안내문 뒷부분부터 읽으세요. 선지 하나 읽고 안내문 읽고. 약간 조상님들이 천장에 연갈굴비 하나 보고 밥 한 숟갈 먹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세요. 아, 그리고 날짜, 요일, 계절 단어 암기하고 가세요. 이 단어 모르고 안내문 풀면 쥐떼니까 캡처하고 암기하세요. 주의사항, 선지에서 제외인지 포함인지 잘 구분하고요. 또 선지에 부정어 나오면 일단 긴장하세요. 선지 앞부분만 읽고 뒤에 부정어 날려있는 덤벙이들이 너무 많아서요. 안내문 선지도 숫자 고유명사 나오면 지문에서 냅다 그것만 찾고 선지 근거 확보하세요. 29번 어법. 어법 밑줄 딱 읽고 필수 어법 7개 중 무엇인지를 분류하세요. 필수 어법 7가지는 동사, 지시사, 형용사, 부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 7개가 매번 나오는데 짤막하게 핵심만 찝어드릴게요. 필수 어법 첫 번째, 동사. 한 문장당 동사 1개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자리 판단하면서 문장 내 동사가 1개인지 따지세요. 근데 접속사가 추가되면 동사 1개가 접속사 절에 추가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또 주어를 확인했는데 3인칭 단수 현재면 동사 뒤에 s가 붙어야 합니다. 높아지면 동사 하나 더. 주어가 투부정사
동사, 동명사 대절이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쓰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지시사, 앞에 무엇을 지칭하는지 찾고 지칭 대상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지세요. 그렇게 해서 단수, 복수에 걸맞는 지시사가 쓰였는지 검토하는 거죠. 세 번째, 형용사, 부사. 꾸며주는 대상이 명사면 형용사, 꾸며주는 대상이 명사 제외 나머지면 부사입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문장 해석하면서 수식어가 누굴 꾸며주는지 파악하세요. 네 번째, 동사 ing, 즉 현재분사. 동사 ing 뒤에 자리 판단해서 뒤에 목적어 같은 명사가 나오는지, 해석으로 능동이 적절한지, 해당 문장이 1문장 1동사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따지세요. 다섯 번째, 동사 ed, 즉 과거분사. 일단 동사 ed에 밑줄 쳐지면 대부분 과거분사라고 의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동사 ed 뒤에 자리 판단하시고요. 해석상 수동이 적절한지 1문장 1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검토하세요. 여섯 번째, 관계사. 관계대명사 후, 위치, then 나오면 가장 먼저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지세요. 그 다음 관계사절 자리 판단해서 문장 구조가 불완전한가, 즉 적절한지를 보는 거죠. 관계부사 where, when, how가 나오면 관계사절 뒤가 완전한 문장인지 따지시고요. 일곱 번째, 투부정사, 동명사 구분은 이 표를 암기하세요. 암기 못했다? 사용된 동사의 의미가 미래에 가까우면 투부정사, 현재에 가까우면 동명사로 고르세요. 어법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수능 전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30번, 42번 낱말쓰임. 첫 번째, 첫 문장 읽고 지문 초반의 주제가 뭔지 한번 고민한다. 두 번째, 선지 근처에 정답 근거가 반드시 존재한다. 세 번째, 정답 패턴은 크게 세 가지다. 타입 1, 역접이 없음에도 주제가 정반대로 뒤집어지게 만드는 낱말. 가령 앞주제는 플러스인데 역접도 없이 갑자기 방향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데가 정답입니다. 타입 2, 갑자기 멍멍이스러운 낱말. 비유하자면 마라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주의 진리 얘기하는 거죠. 즉 낱말이 너무 튀어서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죠. 타입 3, 보기 주변의 세부 내용과 불일치하는 낱말. 얜 주제랑은 좀 별개고 보기의 주변부 세부 정보에서 모순되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연습할 때 왜 틀린 낱말인지를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세요. 빈칸 제 전문입니다. 1단계, 선지 보기 전에 주제를 P이면 Q이다 혹은 P꼴 형태로 잡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제 독해 행동관련 영상 보세요. 빈칸의 경우의 수는 P, Q, PQ 전체, 나P, 나Q일 겁니다. 기준과 비슷한 정답 선지를 고르세요. 근데 만약 선지 두 개가 고민된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오답 단어가 한두 개 박힌 경우일 겁니다. 한 당시 꾹꾹 눌러 읽어서 소거하세요. 추가 꿀팁, 빈칸 근처에서 대명사, 부정어 해석 꼼꼼하게 합시다. 주제 잘 잡아놓고 대명사, 부정어 날려 읽어서 틀린 애들 많이 봤어요. 근데 분명 두세 번 읽어도 빈칸에 들어갈 기준을 못 세우는 졸라 어려운 유형 나올 겁니다. 이땐 빈칸에 P로 두고 나머지 표현을 Q로 표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일 이해하기 쉬웠던 문장 하나 찾으세요. 그 쉬운 문장에서 Q를 찾은 다음 Q 외의 나머지 표현을 싹 다 P로 잡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안 풀려? 그럼 선지 보세요. 하나 빼고 논리의 방향성이 정반대일 겁니다. 가령 한 선지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거죠. 선지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35번 흐름. 1단계 1번 선지 이전 문장까지 주제 잡는데 총력을 다하세요. 꿀팁인데 보통 1번이 답이 아니라서 1번 선지에서 주제가 반복됨을 확인하면 좋아요. 또 흐름 문제의 정답 패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타입 1, 진짜 누가 봐도 주제와 관련 없는 멍멍이 문장이 중간에 낑겨 있다. 이 멍멍이를 느끼려면 결국 지문 초반에 주제 잡기를 잘 하셔야 돼. 타입 2, 주제의 방향성이 한 문장만 정반대인 경우. 가령 1번, 2번, 3번까지는 플러스 내용을 전개하다가 역접도 없이 4번부터 정반대의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이 방향성 전이를 잘 느끼려면 역시 초반 주제를 잘 잡아야 돼요. 36, 37 순서. 1단계 주어진 문장 먼저 읽고 주제 파악하자. 2단계 A, B, C 초반부를 읽고 주어진 문장과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을 찾자. 이 두 단계가 수능판에 다 알려진 방법이거든요. 이 두 단계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순산 맞돌이 행동 규칙을 설명할게요. 첫 번째, 대명사, 지시사, 지시 형용사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 찾자. 두 번째, 연결사가 순접인지 역접인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순접 접속사를 경계로 동일한 P, 같은 말이 오고요. 나열, 역접 접속사를 경계로 소재가 상이해집니다. 즉 접속사를 경계로 앞뒷말이 같냐 다르냐를 따지세요. 이 세 가지 적용했는데도 안 풀린다? 이땐 어쩔 수 없이 A, B, C 전부 다 읽고 A, B, C의 초반부, 후반부 소재가 무엇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재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퍼즐 싸움 해야 합니다. 순삽 행동관념은 6월 모평 이후 유튜브에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38, 39 삽입. 첫 번째, 역접 접속사가 없다면 주어진 문장 읽지 마세요. 주어진 문장 읽고 앞뒤 예측하는 플로우 요즘 안 먹힙니다. 수험생은 함부로 글 예측하면 좆대요. 두 번째, 지문 초반부터 읽어가면서 내용이 끊어지는 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Why? 완결성 높은 지문에서 문장 하나가 주어진 문장으로 빠져나온 거라서 필연적으로 앞뒤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끊어지는 느낌이 강할 때 거기가 답이라는 거죠. 끊어짐을 잘 느끼려면 아까
순산 맞돌이 행동규칙 그대로 적용하세요. 심플합니다. 지시사가 나오면 앞부분 지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연결사가 나올 때 적절하게 흐름, 소재가 유지되는지 전이되는지 판단하는 거죠. 근데 만약 다 읽었는데 끊어지는 느낌이 약하다? 좆된 겁니다. 그땐 주어진 문장 읽고 소재 퍼즐 싸움 해야 합니다. 소재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를 제한시켜야 돼요. 이런 문제는 강사도 현장에서 못 푸니까 유기하세요. 아니 90점 넘으면 1등급이잖아. 40번 요약. 1단계 요약문을 먼저 읽을 때 요약문의 중간까지만 읽으세요. 찾아야 할 A가 무엇인지를 한 번만 생각하는 겁니다. 2단계 지문 중간쯤 선 한 번 긋고요. 중간까지 읽고 나서 A에 들어간 말을 찾으세요. 3단계 다시 요약문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할 B가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4단계 중간선 이후에 B에 들어갈 말 찾으면 끝입니다. 장문 41번 제목. 문단이 두 개죠. 첫 문단에서 P 한 덩어리로 주제 뽑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P와 상이한 정보를 제시할 겁니다. 그걸 Q로 잡아서 먼저 주제를 P이면 Q이다 형태로 구성하세요. 이 Pq 두 개만 잡아내도 선지가 바로 풀립니다. 43번 순서. A 먼저 읽고 BCD 초반부 읽으며 A랑 연결되는 내용 찾으세요. 이때 대명사가 앞 내용을 지칭할 수 있는지 여부도 꼭 따지고요. 44번. 처음 A 읽을 때 등장인물 이름 앞 글자 따서 알파벳으로 분류하세요. 44번은 순서 결정되고 나서 푸는 게 좋습니다. 45번. 선지의 고유명사나 숫자를 우선적으로 지문해서 스캔하세요. 마지막 주의사항. 시험 칠 때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문장들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땐 꼭 기억하세요. 초반이 어려우면 뒤는 분명히 쉬울 것이고, 초반이 쉬우면 뒤는 반드시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에 메모되지 말고 결국 주제는 하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문장에 집중하세요. 이거 제 네 번째 호날두 행동 강령입니다. 요약. 지금 알려드린 건 10년 수능 영어 공부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전공법을 살짝 섞어서 만든 겁니다. 사실 영상 끝까지 다 본 분들은 알겠지만 뭐야 결국 주제 잡기가 제일 중요하네? 네 맞아요. 본질은 주제 파악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과 주제 잡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결국 안정적인 1등급을 만드는 겁니다. 3모를 못 보더라도 이 두 가지를 수능 전까지 채우면 돼요. 수미잡이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 잡기만큼은 한국에서 제가 제일 잘하고 디테일합니다. 이 꿀띠 시리즈는 윤모, 수능 때 리뉴얼해서 더 알차게 완성시킬게요. 이 시리즈 더 보고 싶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수능 영어의 본질 빡셈입니다.